자,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입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준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봤던 것처럼 그 우한 폐렴이 점차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좀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좀 약간 얼어붙는 모습이네요. 네, 일단은 어제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좀 부진했고 아시아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근데 역시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우한에서 이 발발을 한 폐렴 사태가 되겠는데 일단 이제 증시 흐름이라든지 금융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드리고 이 사태와 관련한 또 데이터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어제 보면은 상하이 증시가 1.4%, 홍콩 증시가 2.8%,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한 1% 정도 동반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이제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홍콩에 대한 이 국가 신용 등급을 무디스가 하향 조정한 게 있겠고, 그리고 네. 역시 우한에서의 폐렴 사태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을 했고, 세 번째로 또 홍콩 증권거래소의 수장이 중국은 홍콩 시위에 개입을 하지 않을 거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어제 아시아 통화 가치의 좀 하락세였습니다.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블룸버그, JP모건 아시아 이 통화 가치 지수를 보고 계신데 지금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절상으로 고시를 했죠. 근데 이렇게 각종 우려 사안이 있다 보니까 장중에 환율이 좀 급등하는 모양새를 좀 나타냈고, 그러면서 이 통화 가치, 아시아 통화 가치는 지금 그래프에서도 나오듯이 굉장히 좀 급락세를 나타냈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급등세가 나타났죠. 이런 네. 아시아부터 나타났던 위험 회피 현상이 이제 미국 증시까지도 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우한 폐렴과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보면은 이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21일 화요일장에서 결국은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나중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네. 반등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상승권으로 돌아서기도 했는데, 근데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반경에 다시 하락권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에서 처음으로 미국 환자를 확인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다시 하락권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태를 증시가 얼마나 주시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로이터에서 처음 좀 이 보도를 했습니다. CDC의 대변인을 인용을 해서 시애틀을 다녀온 여행객이 이 우한 폐렴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고, 네네. 나중에 이제 CDC가 또 이를 컨펌을 했죠. 그러면서 증시에 여전히 좀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 보고된 전 세계 환자 수는 한 300명 이상, 이 중에 15명가량이 의료진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네네. 6명이 좀 사망을 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9년 콩고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이후에 처음으로 글로벌 보건 긴급 상황 지정을 또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이게 만약에 사람 간의 전염을 통한 거라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람들은 최대한 바깥 활동을 안 하는 쪽으로, 옛날 그 경험대로 바깥 활동을 안 하는 쪽으로 그 진행이 될 거고, 바깥 활동을 안 하는 만큼 경제 상황이 좀 위축될 거고, 이 위축 때문에 또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태 전개 상황도 네네. 그렇고, 사태를 한번 보면은 처음에 이 확진 환자가 나타나고 사망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람 간의 전염이 된다라고 또 확인이 되고,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수순이 좀 진행이 되는데, 말씀을 해주셨듯이 증시에 대한 영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관련주,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수송과 관련된 기업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홍콩 이렇게 관련 지역에서의 경기 침체 아니면은 경기 위축에 따른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 우려로 좀 번지면서 증시에도 좀 타격이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또 저희가 예가 있죠. 바로 사스 사태를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영향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 2002년 말에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800명 정도의 사망자, 감염은 한 8,000명 정도가 됐었죠. 네. 그때 이제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태를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글로벌 경제 피해가 한 400억 달러 정도 발생을 했었고 미국도 7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 보이는 것이 S&P 500 지수의 최근 몇 년간 흐름이 되는데 바로 2002년 11월에서 2003년 3월, 그러니까 사스 사태가 굉장히 극에 달했던 그 시점에 S&P 500 지수가 16% 하락을 했고 다우 지수도 한 17% 정도 각각 하락을 했어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증시 조정에 대한 우려가 좀 불러일으켜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특히 지금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계론이 많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좋은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 주가가 높았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팔아야 되나, 이유가 없으면 팔 수가 없는데 여기 질병이 발생하면서 뭐 경제가 좀 위축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존재한다면 팔만한 빌미가 되니까 굳이 경제적 영향이 아주 나쁘지 않더라도 이 주가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은 저희가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죠. 네,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쯤에 이제 상원에서의 심리가 개시가 됐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에서 3일간의 탄핵안 소추위원들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런 심리가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변론을 하면서 재판과 같은 과정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관건 중에서 현재는 예정된 증인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공화당 측에서는 오히려 좀 패스트 트랙으로, 즉 소추안을 바로 좀 기각하자, 이런 안을 제안할 것으로, 그러니까 민주공화 양당이 예상대로 좀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에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어떤 좀 전략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은 좀 중립을 지켜야 할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다보스 포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기조연설에서도 탄핵 관련된 언급을 최대한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자신의 경제적인 성과를 좀 과시하고 또 강조하는 데 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 그리고 최근에 또 맺어졌던 새로운 대서양 무역협정, 북미 무역협정인 USMCA 체결 등의 치적을 지금 과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경제와 관련한 좀 회의론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금 연설, 또 다보스 포럼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다우 지수가 48% 상승하는 등 증시가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경제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에 대한 성과는 있다고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초반에 어떤 법인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정 적자가 자신이 축소하겠다고 장담한 것과 대비해서 오히려 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재정 충당을 위해서 과도하게 좀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국채의 가치가 떨어졌고, 이게 또 지난해 9월 말에 레포 금리 급등의 또 원인이 됐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물론 성과는 있지만은 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그런 트럼프의 또 임기 중의 경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탄핵 심리에 의한 증시의 하락은 약간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이 소식과 함께 뭐 증시의 움직임이 커졌던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보다는 이 우한 이 폐렴, 그러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는데, 네. 처음 트럼프의 탄핵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하원의 표결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탄핵안이 가결이 되기 때문에 변수가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은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미미하게 보고 있는 것이 증시에 대한 이 탄핵 이슈의 영향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의 최근 지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잊고 있었죠.
있었죠. 좀 급등 장세가 좀 최근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좀 수치로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한 지금 50일 넘게, 그러니까 50거래일 넘게 미국 증시 S&P 500 지수가 1% 미만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 10위권 내에 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수치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995년인가요? 이때는 거의 100거래일 가깝게 1% 미만의 이 장세가 나타났던 그런 등락이 나타났던 때가 있었는데 네. 이것과 비교를 해도,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례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저변동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약 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어떤 이 무역 이슈도 있었고 IT 공룡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 아니면은 뭐 국채금리 역전 이런 네네. 여러 가지 급등락을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좀 이런 이슈들을 소화를 하면서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 탄핵 이슈에도 좀 흔들리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등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뤄내는 게 시장에 조금 더 바람직해 왔다. 과거에서는 네. 보면 알겠습니다. 자, 종목 한 가지 보도록 할 텐데 특징주로 비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도 보니까 오늘 전반적인 뭐 시장 심리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비자의 이 오늘 주가는 1.5% 정도 오르고 있네요. 네, 특히 약세장 속에서 상당히 좀 선전을 했죠. 네. 근데 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무려 9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그러면서 한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09년 10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9일 연속 랠리를 좀 펼치면서 양호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맥쿼리에서 마스터카드와 함께 비자에 대해서 매수 커버리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250달러,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뛰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밀레니얼 세대는 비자를 사고 나머지는 마스터카드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직불카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네. 근데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카드와 비교를 해가지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업 비중이나 매출 비중을 따져보면은 비자가 직불카드 쪽이 좀 더 강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맥커리에서는 이 밀레니얼 세대는 네네. 비자를 사고 마스터카드는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 된다. 즉 네네.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주식에 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추천한 게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 비자가 지금 별로 좋지 못한 시장 심리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또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9거래 연속 상승이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에 네네. 대해서 한 두 가지로 단기적으로는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식 합의문에서 미국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중국 당국에 허가를 신청을 하면은 한 달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거부 시에도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라는 조항이 삽입이 됐죠. 그러면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네. 애초에도 이제 2017년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서 인민은행은 해외 결제업체의 사업 허가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16년쯤에 비자가 신청을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식 합의문에 조항이 삽입이 됐기 때문에 실제 중국 진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비자가 새해 들어서 핀테크 서비스 기업인 플레이드라는 기업을 53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떤 핀테크 업체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기타 금융기관 간의 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합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대형 핀테크 앱의 80%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어스포스, 램버스, 페이웍스 같은 핀테크 네. 기업들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첨단 서비스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에 시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비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주가 측면에서는 역시 밸류에이션이죠. 지난해에도 50% 넘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PER이 FI 2020년 기준으로 32배로 다소 좀 높게 높네요. 기준이 되고 있고요. 이달 말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바클레이즈에서는 인센티브 비용이 좀 과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비자가 자신들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좀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부분들이 실적에서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비자의 실적 또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1일 화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을 때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채 장이 마감됐습니다. 각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50포인트 밀렸습니다. 29,197.33에 오늘 장을 마쳤고요. 퍼센트로 따져보자면 0.5% 낙폭입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면요. 나스닥 지수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0.19% 내리면서 9,370.81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노란색 선이 시초가인데 시초가에서 살짝 넘어서는 모습이 한 번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낙폭을 키운 채 마감을 했고요. 0.26% 하락을 해서 3,320.87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역시 뭐 우한 폐렴에 대한 불확실성, 뭐 보잉의 주가 급락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던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과 공포 심리 이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하고 싶은데 이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6종을 알고 있었는데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포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발 공포 심리지만은 결국은 이게 글로벌적으로 전이가 되죠. 이런 네. 부분들이 역시 최근까지도 고점 부담이 있었던 미국 증시에도 이 공포 심리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이게 또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볼게요. 자, 이제 S&P 500 지도를 펼쳐놓고 업종별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업종별 종목별로도 역시 이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 종목들이 가장 먼저 좀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킹홀딩스라고 해가지고 여행 관련 예약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 역시 네. 주가가 3% 이상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제 역시 미국의 어떤 항공주들, 유나이티드 컨티넨털 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델타 항공이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 3에서 4% 정도 지금 급락하는 장세가 나타났고 네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2.6% 하락을 하면서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먼저 여행 관련주가 지금 우한 폐렴 사태에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극명하게 빨간불로 들어왔던 종목이 바로 보잉인데요. 한 3.5% 정도 장중에 지금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름까지 737 맥스 항공기의 운항 재개가 이뤄지기 힘들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사측에서도 2020년 중반 정도로 자신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고 사실상 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52주 신저가 부분까지 좀 하락한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상승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코스트코가 한 2.5% 정도 급등세가 좀 나타났는데 네. 오펜하이머에서 아웃퍼폼으로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연말 쇼핑 시즌 매출도 상당히 좀 좋았고 그리고 향후 분기에 드디어 특별 배당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점쳤습니다. 그 부분에 좀 좋은 반응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의 또 하락 종목을 살펴보자면은 모건 스탠리가 한 3%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시티그룹에서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세를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특별 배당을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특별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할지 안 할지도 사실 모르지만 저도 기억하기로는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코스트코가 뭐 $5에서 $7 정도 특별 배당을 했기 때문에 네.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좀 지켜보시다가 이 소식 들려오면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 전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